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2학번 20살 정치외교학과 정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 박예빈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22학번 정치외교학과 박가연입니다. 굳이 숙대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공학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약간 좁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약간 저같이 이제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고 오지 않았다라면 좀 전과나 이런 복수 전공 제도가 조금 더 다른 대학보다는 잘 체계화되어 있는 숙대가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조금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에서 저는 숙대를 선택했어요. 저는 원래 여대를 진짜 저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전 여고였어요. 그래서 여고인데 고3 내내 여자애들 봤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여자애들 봐야 되나 이 생각에 여대를 아예 쓸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6개를 그냥 다 수시 6개를 다 상향으로 썼죠. 근데 그냥 다 날아간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시 3개를 써야 되는데 일단 숙대를, 그래서 그 성적 맞는데 보다가 숙대를 봤는데 숙대가 그 캠퍼스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약간 연못 이런 것도 너무 조성 잘 돼 있고 막 영상 같은 거 봤는데 막 벤치에 앉아서 막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성적인 거야. 감성이 정말 그쵸? 큰 영향을 주셨군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숙대를 일지망으로 적었는데 이렇게 붙게 돼가지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캠퍼스가 좋은 게 장점이죠. 그쵸. 시간표 짤 때 정말 장점이요. 그 관별로 거리 안 보도 되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뭔 아셨죠? 얘기인가 싶으면 당신들은 모르시죠? 오시면 압니다. 원래 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작은 게 작은 최고예요, 게 진짜. 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없잖아. 타 학생들. 그치. 정말 귀여워요. 저희 학교 깨끗해요, 진짜.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게 정말 놀랐어요,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 없는 거. 일단 저는 그 고른기회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근데 막 농어촌은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유공자셔가지고 유공자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약간 전 학년에 비해서 좀 잘 간 거예요, 선배들이. 내신이 비교적. 그래서 나도 되겠는데? 했는데 다 2명씩 뽑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경쟁률이 24대 1까지 올라가고, 그건 전 몰랐죠. 작년에 10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네, 결국에는 승려 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이제 정치외교학과라는 진로를 이제 가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1학년 때부터 정외과를 지원하려고 준비했던 애들에 비해서 이제 생기부가 빈약하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 그럼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교과가 그나마 승부수를 둘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인원수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수월하게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됐고, 그렇게 돼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정시를 준비했던 건 아니고 수시를 썼는데 6개가 다 탈락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정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수시 6강탈밖에 없어요. 우선 제 전형은 아마 제 전형이 숙명여대는 국가유공자랑 아마 소방관, 군인, 경찰 자녀분들 이렇게 묶어서 할 거예요. 유공자끼리만 하는 건 없고, 그럼 너무 적어가지고. 또 이게 할아버지가 유공자이신 분들은 엄청 많아요. 독립유공자도 많고, 뭐 베트남 전쟁. 근데 또 아버지가 유공자인 분들은 대부분 뭐 소방관이시거나 경찰, 군인 하셔서 일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이신데, 이제 너무 없으니까 아마 농어촌 아니면 이제 이런 특수한 자녀분들 이제 고른 기회 특별 전형으로 뽑는 건데, 제 팁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제 중1부터 중2부터 정치 외교가 꿈이었고 외교관이 되겠다 라는 꿈이 확고했기 때문에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전형 고른 기회로 올 거면 1학년 때부터 고1 때부터
정치 외교 쪽 뭐 세부 특기상 채우고 책 읽고 나중에 돼서 잘해라. 네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생기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전형 같은 경우는 진짜 3년 동안 공부한 걸로만 이제 승부를 보다 보니까는 뭐 입시 방법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정말 시험 내신을 정말 잘 챙겨라 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시 팁이라고 하면은 너무 한 시험 한 시험에 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다음 시험에 또 큰 악영향을 너무 주기 때문에 한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나는 정말 망했다 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다음 시험 혹은 수행평가 이런 걸로 통해서 이거를 만회해보겠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 시험을 임하는 게 멘탈 관리에도 좋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 싸워야 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런 장기간의 면에서는 이런 계속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 큰 모의고사 모아놓은 그게 이름 뭐지? 기출? 기출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맞아. 마더통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진짜 매 주말마다 그 과목마다 하나씩 한 회씩 풀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있잖아요. 근데 평일에 이거를 문제를 풀고 주말은 이제 그거를 채점하고 오답하고 1번부터 다 분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은 오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평일은 그거를 문제를 푸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하니까 나름 수능에서도 그게 발휘됐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 시험장에 배치가 됐는데, 일단은 그 시험장이 정말 대박이었던 게 앞에 도로, 옆에 공사장, 그리고 근처 지하철. 정말 대박인 학교였는데, 일단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렸던 분위기는 또 저희 코로나로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진짜 정막. 가장 큰 게 이게 시험장이구나. 이게 딱 수능 날에 느끼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수능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영어 항상 이제 예비 세송이 분들한테 단연컨대 경고하는 거는 그냥 마킹을 실수하셨으면 화이트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OMR을 바꾸시려는 시도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바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놓인다면 그 상황을 애초에 예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영어 끝나기 10분 전에 OMR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놓였었어요. 이게 진짜 안 바꿔도 되면 안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샤프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 검정색 마크 부분을 샤프로 긁어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놓였는데, 진짜 멘트 나가지 진짜. 그때 심지어 빈칸부터 시작해서 순서 문제가 아예 풀려지지 않는 상태로 OMR을 바꿨는데, 그냥 학교 시험과는 다르게 진짜 인적사항 이름까지 모든 걸 마킹하고 도장까지 찍으셔야지 감독관이 움직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다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감독관님이 이제 떠나시자마자 저는 제가 들은 건 10분 남았습니다. 진짜 멘탈 나가. 나도 이제 머리가 아득해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하필이면 그때 국어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올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고, 수학은 버렸고 이제 최저가 5개니까는 영어 사탐만으로 이제 오직 승부를 보겠다는 시점이었는데, 영어가 그따구니 정말 수능 끝나고 멘탈이 나갈 뻔했고요. 진짜 세송이 분들한테, 이제 예비 세송이 분들한테 단언컨대 진짜 수능 팁을 얘기하자면 샤프를 들고 종이를 옮기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진짜로. 아니 저는 약간 저희 수능 보는 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이 거의 절반이 저희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의 다 친한 애들이었어. 근데 복도에도 애들이 다 친한 애들인 거야.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를 보러 온 건지, 수능을 보러 온 건지, 이게 수능장인 건지, 우리 학교인 건지, 진짜 그때 솔직히 수능 볼 때 실감이 안 났어. 그리고 제가 수능 볼 때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이 화장실 칸을 다 지정해주세요. 너는 여기 들어가라. 시험 보다가 중간에 가면? 아니. 그냥 좋네? 응. 우리는 안 그래.
우린 그랬어. 그래서 안 그랬던 우리는 수능 볼 때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는구나 막 이 생각. 무섭다. 그리고 여러분 도시락 계란말이 싸가지 마세요. 계란말이 진짜 식으면 너무 짜지거든? 짜져가지고 반찬을 못 먹었어. 나 그래서 밥에 그냥 국 말아 먹고 그냥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난 완전 이어가지고 친구를 만나야 돼. 그 친구를 만나서 공부를 하든 놀이를 하든 뭐를 하면서 그냥 전 자연스럽게 풀렸던 것 같고 딱히 전 울었어요. 근데 그냥 마냥 답답할 때 그냥 눈물이 나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 부끄러운 게 아니랍니다. 새벽 감성이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혼자 울고 끝내면 돼. 친구한테 갑자기 편지 써고 막 전화하지만 않으면 SNS에만 안 올리면 정말 돼.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해. 나는 좀 심신미약, always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공책이 있는데 약간 무지 공책?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난폭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짜증날 때 그냥 거기다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낙서 계속하고 진짜 저 공책 그거 보잖아요. 진짜 너덜너덜하고 구멍 뚫려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마음이 또 진정이 되더라고요. 시원하잖아.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읽고 다시 시작하고 그냥 읽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그거였어요. 정말 시인트 보셨나요, 여러분들? 보셨으면 다행이고요. 안 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손민수라는 단어 다 아실 텐데 그 유래가 시인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는 진짜 그런 빌런이 정말 많을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여대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정말 섬세해요. 정말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특히 공학 다니셨던 분들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손민수 같은 사람을 좀 꿀잼 광경으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들 각자 개성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그거 놀랬고 또 뭐였지? 일단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가 하는 건데 잠은 자겠지. 꿀잠은 보장될 거다. 고3 때보다 많이 잘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저번 주 4일 동안 밤샜고요. 이틀 전에 밤새고 왔습니다. 저 한 개 더 있어요. 그리고 말해. 자체 공강. 뻘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뻘소리죠. 제 친구 숙대 다니는 무용과 친구가 이러면 되나? 걔가 그 무용과 필수 교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중간에 출제를 했다가 하필 그날 교수님이 마지막에 출석을 부르신 거야. 와, 걸렸지 뭐. 자체 공강 할 거면 결석 받을 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출티? 쉽지 않아요. 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휴할 거면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가고 다음 시험에 이 분야 버릴 거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약간 그거잖아. 교수님 다음 학기 때도 뵙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튀는 거니까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혹시 20세들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모든 로망 지금까지 이랬을 것 같은데 이랬다 하는 건 전부 다 20세들의 그 패널분들 이야기를 듣고 물론 치인트는 솔직히 전 웹툰이기 때문에 너무 망상이다를 알고 있었고 그분들 말을 들으면서 진짜 그럴까? 물론 그분들은 코로나 세대가 훨씬 아니시고 저희는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다른 점도 있지만 그분들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제 약간 경험담도 풀고 예비 눈성님들한테 정보 줄 수 있는 정말 고른 기회 국가유공자 전형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똑같아요. 딴 학교는 학부로 뽑아요, 걔네들. 정말 숙명여대 정도를 많이 뽑는 거고 2명이면 아예 안 뽑는 학교도 많으니까 정말 다들 겁내지 마시고 숙명여대 정책과 오시고 다들 원하는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는 더 좋고요. 저는 이제 고3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누군가가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됐던 게 저는 그 생활에서 제일 큰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오늘의 이 영상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OT 때 갔을 때 그 영상 봤다 해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은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약간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기 전부터 너무 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하다 보니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시간이 공부하다가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공부하다가 보고 이렇게 이제 다시 리프레시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숙제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